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특위와 법사위원회에서 어저께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그리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어저께 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또 공개한 사람들, 열람도 절차를 어겼고 공개를 한 것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곧 고발장을 접수시키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관련된 사항과 법률적인 문제, 향후 절차를 박범계 법률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열람하고 공개한 인사들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김정일 14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의원, 정문원 의원, 조명철 의원, 조원진 의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그 회담 내용을 담은 대화록이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서상기 의원 등의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4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보관 장소가 어디이고 보관 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측과 서상기 의원 등은 이번에 열람 공개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열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설사 이번에 열람 공개한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여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상의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상기 의원 등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 즉 국회에서 서면 질의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국회법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을 경영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약 40여 번에 걸쳐 열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람한 후 서상기 의원 등은 즉시 국회 정론관에 내려와서 노무현 대통령 NML 포기 발언 사실 확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한 회의록에 들어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회의록과 같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정원은 언제나 당의 자료의 복제 및 복사의 금지, 직접적 인용의 금지와 같은 비밀 준수 경고문을 첨부하여 자료 열람을 정보위원회 한해 허락을 하였습니다. 1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장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이후 어제의 열람식까지 새롭게 정치 쟁점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국정원의 전직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간부와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 등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되어 기소되는 상황이었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가 첨예한 쟁점사항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측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국정원 측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하여 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용할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 새누리당 의원 5사람과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모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공범 또는 최소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를 공동으로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서상기 의원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이 어느 쪽이냐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기록물이 이렇게 쉽고 어느 한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그 공개되는 과정에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그래서 결국은 권력기관의 사유와 정보의 횡령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향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훗날 정치적으로 열람되고 공개되어서 악용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정상회담 및 남북회담을 할 것인지 참으로 개탄에 맞지 않는 사태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 1동. 오전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법이 아니라면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국정원법 위반, 그다음 공공기록물에 관한 위반과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위반이다라는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금열이 아니죠, 비서실장이. 허태열이,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하금열 비서실장이었죠. 허태열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답변이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운영위원회에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또는 홍보수석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장이 지시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아무런 보고가 없이 여당에게만 자료를 열람토록 했다는 이 말은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증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불법 무도한 일이 1차 국기문란 헌정제서 파괴를 감추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고,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전제해서 열람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고 인식에 대해서 규탄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기문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금방 설명 들으신 대로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형태의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공개 여부는 원세훈 전 원장도 머뭇거리고 결국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재준 원장이 하게 됐는지 저희들은 일단
납득할 수가 없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또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 절차를 모두 어기면서 절차와 실체적 사항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누구의 짓인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아서 돌아가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용판의 동기와 원세훈의 동기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남재준의 동기와 서상기 위원장의 동기도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시 국기문란을 저지르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서 위원장의 경우에는 상임위는 석 달째 폐쇄 상태로 파행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공개라는 또 최악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든 공공 기록물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염된 기록을 급하게 접근해서 공개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국기문란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이제 그만두고 법정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발장은 5시에 접수하겠습니다.